평양부터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한국으로 다 가 있다고? 이게 사실일까?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내가 살 곳을 어떻게 정할까요? 북한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북한 어디에서 살다가 지금 현재는 한국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북한 이탈 주민,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한국에 와 계신 분이 34,4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분들은 북한 어디에서 살았을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와서 어디에 살고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34,000명의 원 북한의 거주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요. 함경북도에서 오신 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34,000명 중에 2만 명 정도가 함경북도에서 한국으로 오셨고요. 두 번째는 양강도에서 오신 분이 18%로 6,183명이죠. 함경북도와 양강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조중 국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상 탈출하신 분이 많다는 의미도 있고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이 황해도나 평양 이런 지역보다 훨씬 식량이나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강도는 북한에서도 인구가 극히 적은 도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50만, 100만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양강도 인구인데 그중에 18%가 한국에 왔다고 하는 것은 양강도에서 탈북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경남도가 8.5%니까요. 사실 함경북도, 함경남도 합치면 함경도가 전체의 66% 이상을 차지해서 3분의 2는 함경도에서 오신 분들이고 20% 가까이가 양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조중 국경에서 멀리 있는 분들은 탈출을 하지 못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남쪽인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남쪽 국경 연선에 있는 비무장지대의 남쪽과 접경하고 있는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서도 1,000명 가까운 분이 탈출을 하셨고요. 강원도, 남강원도와 북강원도가 분리되어 있는 강원도에서도 600명 이상이 탈출하셨습니다. 역시 남포에서도 172명이고요. 자강도도 251명이 왔지 않습니까? 신의주 압록강을 접하고 있는 평안남도, 평안북도는 탈북자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아마 식량이나 여러 사정이 함경도보다는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고요. 압록강의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강폭이 굉장히 크고 수심이 깊어서 강을 넘는 것도 어려웠을 수 있는데 평안도도 2,000명 가까운 분은 한국에 오신 겁니다. 더 놀라운 숫자는 평양이죠. 북한 전체 주민의 10% 특별한 성분과 토대를 가진 특별한 북한 주민들만 생활한다고 하는 평양 출신이 877명,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평양 출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 살아계신 분은 모두 알겠지만 평양의 대부분의 당원들이 살고 계시고 고위층, 권력층, 성분과 토대가 가장 좋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살고 있는 평양 출신이 800명 넘게 한국에 왔다는 사실은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것은 평양이나 어느 지역에서도 모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운영되어 있던 개성에서만도 81명의 탈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시면 평양부터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탈북민이 발생해서 한국으로 다 가 있다고? 이게 사실일까?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평양, 개성, 남포에서만이 아니고 북한 전 지역, 중국과 국경을 접한 양강도와 함경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 뿐 북한 전체 지역에서 탈북민이 발생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34,400명 중에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 6,300명으로 20%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평양에서 오신 분이 3% 조금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사는 탈북민은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경기도에 가장 많이 35%인 11,000명이 경기도에 계시고요. 서울과 접하고 있는 인천, 한국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공동의 생활권이라는 것이거든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고요. 인천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인 2,500만 명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고 서울로 모두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수도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살았던 분은 3%도 되지 않는데 65% 분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생활을 하신다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와 비슷한 비율로 전국에 나누어서 살고 계십니다. 제주도에도 지금 340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살고 계시죠.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서 살고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자주 뵙는데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김일성도 와보지 못한 제주도를 나는 먼저 와서 살아보고 있다. 사실 북쪽에서 제주도를 가고 싶은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못 와본 제주도, 전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고 가장 따뜻하고 그러한 곳에 이 제주도에서도 살고 계시고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자유롭게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내가 살 곳을 어떻게 정할까요? 국가에서 정해줄까요? 아니면 당에서 정해줄까요? 아니면 본인이 선택할까요? 북한에서 살던 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한국에 입국하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3개월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안내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이 바로 사회에 나가면 남북한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3개월 동안은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을 3개월 받는 기간 동안에 서울은 어떻고요, 부산은 어떻고요, 전남은 어떤지 각 지역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소개를 받고 나는 어디에 살고 싶다고 하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본인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파트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달에 서울에 빈 아파트가 200개가 생겼다. 그런데 딱 200명이 서울을 가겠다고 1순위에 쓰면 또 200명은 모두 서울로 배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제주도로 가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경기도로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로 가겠다는 분이 200명이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300명이면 100명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비 뽑기를 합니다. 300명 모두 나오세요. 그래서 쪽지를 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기라고 돼 있으면 경기 가고 100명은 경기도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자기가 2순위로 선택한 곳, 두 번째로 선택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택한 곳에서도 자기가 숫자가 모자라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면 3번째 순서인 곳을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겠다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65%, 7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거고요. 나는 서울, 경기 복잡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좋지 않다.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지방으로 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지방으로 가서 생활하시면 정부에서 별도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지방거주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한국에 오시게 되면 설명을 듣게 됩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 3분의 2가 살고 전국에 고르게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몇 살에 한국에 왔을까?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 중에 내가 지금 남한에 가서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 남한에 가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현재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령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은 연령이 50대입니다. 3분의 1 가까이 9,330명은 50대에 오셨어요. 그 다음이 40대죠. 25%, 8,400명. 30대에 오신 분이 21%
1%.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70%가 넘는 분들은 30대에서 50대 오신 거죠. 30대, 40대, 50대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고 가장 이동성, 활동성이 높은 연령대죠. 요 연령대가 한국에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우리가 연로보장을 받는 나이지 않습니까? 연로보장을 받는 나이 이상에 오신 분도 4,993명, 1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로보장을 받을 나이인데 내가 이 나이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70, 80 이상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20대에 오신 분이 7%밖에 되지 않는데 20대 젊은 청년들보다 오히려 60세 이상, 70, 80대에 오신 분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에 많고 적음은 탈북이나 한국 입국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10대에 오신 분도 있고 10세가 되기 전에 태어나서 바로 한국에 들어온 어린아이들도 있죠.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한국에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법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에 특례 입학이 보장되는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비율이 높지만 60세 이상 연로보장의 인구도 15%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20세 이하의 젊은 청년 어린이들도 탈북 행렬에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 왔을까요? 가장 많은 비율은 무직 부양입니다. 가정주부였다는 거죠. 가정에 살림하시던 가정주부 어머니 역할 하시던 분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전업주부라 그러죠. 가정부양에 계셨던 분이 절반입니다.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성들의 절반 가까이가 부양가족으로 계셨다.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이 한국에 오신 분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은 것은 노동자 농민이 39%. 직장이 없었던 가정주부이거나 농민이나 노동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거의 80% 이상이고 나름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직이나 군인 또는 봉사 분야나 예술, 체육 이러한 분야에 또 전문 직종을 가졌던 분들은 20%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북한이 평균적으로 이럴 겁니다. 북한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주부와 노동자, 농민의 비율이 가장 높죠. 그다음에 군인이나 예술, 체육 분야나 전문직이나 관리직이나 이런 봉사 분야의 비율은 북한에서도 10% 전후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체의 직업 분포에 거의 비슷하게 한국으로 와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은 북한 평균보다 젊은 연령이 좀 더 많지만 직업 분포는 북한의 전체적인 직업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북한의 노동 당원의 비율이 15% 전후인데 한국에 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 중에 노동 당원의 비율도 북한 전체 노동 당원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국에 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 중에 군 경험을 가지신 분도 북한의 군 경험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의 거주 지역은 양강도, 함경도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연령도 30대, 40대, 50대 젊은 연령이 더 많기 때문에 북한 전체 인구 분포와 좀 차이가 있고 여성의 비율이 70% 이상이니까 전체 인구의 성 비율과 차이가 있지만 직업 분포, 노동 당원의 비율, 학력 비율 이 모든 것은 북한 주민 전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학력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북한의 학력은 고등중학교 학력을 갖고 왔다는 분이 70%입니다. 전문대 졸업이 10%, 대학 이상이 7% 정도죠. 인민학교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만 경험했으니까 마지막 학력이 소학교 졸업했다는 분이 6.8%인데 학력 비율도 북한의 전체 주민들의 학력 비율과 동일합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경험한 비율이 10% 좀 넘는 비율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북한에서의 학력이 어떠하든 직업이 어떠하든 군대를 갔다 왔든 갔다 오지 않았든 노동당원에 입당했든 입당하지 않았든 아무 관계없이 북한 이탈 주민 탈북 행렬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오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북한의 어떤 지역, 어떤 학력, 어떤 직업을 갖고 한국에 왔는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출신 지역이 양강도 함경북도에 좀 더 편중돼 있고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젊은 연령층이 많다는 걸 제외하면 학력도 북한 평균과 같고요. 직업도 북한 직업 평균과 큰 차이가 없고요. 노동 당원의 비율도 사실 차이가 없고요. 군대 경험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함경도, 양강도 지역만 좀 더 세게 단속하면 탈북을 막을 수 있을까? 여성만 잘 단속하면 탈북을 막을 수 있을까? 20대, 40대, 50대만 잘 단속하면 탈북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원도 똑같은 비율로 탈북하고 있고 관리직,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도 똑같이 탈북을 하고 있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같은 비율로 탈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34,000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와 있다는 것에 놀라셨을 수도 있고요. 노동당원, 군대 갔다 온 사람, 고위직, 전문직도 똑같이 탈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60, 70%가 서울 수도권에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살고 계시고 제주도를 희망하면 제주도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 또 다른 제3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는 북한 내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매주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